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의겸과 신영대 후보의 민주당 군산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두 후보는 정책 대결과 신경전을 벌이는 등 지지세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선은 4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해 결과는 6일 밤에 나올 예정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군산 대야와 회원면이 군산, 김제, 부안을 선거구로 편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야와 회원 주민들은 오늘부터 6일까지 치러지는 민주당 군산 경선 후보에 총선은 다른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권자 참정권 훼손과 투표 결과 신뢰성 훼손, 법적 분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는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놓고 전국 10여 곳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27개 바이오 연구기관과 양한방병원 등 인프라 구축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등 바이오 제품 생산 인프라 부족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던 원광대병원 전공의들이 지난달 29일 정부의 최후 통첩 기한에도 거의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 수술과 수족지 접합술 등 일부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 현황을 파악하고 내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김의겸 예비후보의 민주당 군산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사흘 동안 진행되며 결과는 6일 밤에 나올 예정인데요. 두 후보 측은 정책 대결과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지지세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김의겸 예비후보가 맞붙은 군산.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민주당 군산 경선 투표가 이뤄집니다. 후보 경선은 여론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 5만 명과 권리당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지율 50%씩 반영합니다.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돌려 마지막 날인 6일 밤 9시쯤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신영대 김의겸 두 후보는 이딴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입의 전 국회의원이 김의겸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경선 막판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 신영대 예비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군산의 현안의 결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힘썼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새롭게 늘어날 일자리 그리고 인구가 군산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면 결국은 군산 시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결국은 정착하고 인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여당에 맞서온 경륜을 바탕으로 군산의 정치를 바꿀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과 군산 경제를 살리는 게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만금 예산이 무자비하게 잘려나간 그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군산. 정책 대결과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누가 승자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민주당 익산을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발표한 9차 경선 심사 결과를 보면 익산을 등 8개 지역이 단수 공천됐고 11개 지역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편 익산을 본선 참여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한병도 후보와 국민의힘 문용회 후보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익산을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희성 예비후보가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공관위가 정치 신인 등에게 기회를 주고 호남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놓고도 한병도 의원을 단수 공천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익산 갑을 선거구 경계가 대폭 바뀐 상황에서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경선 투표에 참여조차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10개 선거구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산 김제 부안갑 오지성 전북도당 전국위원과 군산 김제 부안을 최홍우 전 나눔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4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또 지난달 6개 선거구의 단수 공천 후보자를 이미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군산 대야와 회현면이 군산 김제 부안을 선거구로 편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야와 회현 주민들은 오늘부터 6일까지 치러지는 민주당 군산 경선에 참여하고 총선은 다른 지역에 투표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유권자 참정권 훼손과 법적 분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13만 6,600여 명에 미치지 못한 김제와 부안 선거구. 특례 설정을 통해 군산 대야와 회현면이 편입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군산, 김제, 부안을 선거구로, 나머지 군산 지역은 군산, 김제, 부안갑 선거구로 각각 재편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야와 회현 주민 7,800여 명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을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하지만 4일부터 6일까지 치러지는 민주당 군산 경선에는 신영대 김우겸 후보에 투표해야 합니다. 민주당 경선과 본선 투표 후보자가 달라지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권자 참정권 훼손과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법적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껏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갑자기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민주당 경선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경선 이후 후보자 선택과 투표 지역이 달라 이의 제기를 할 경우 헌법 불일치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후보자 공천은 지역에서 군산에서 선택하고 투표는 지역구가 다른 곳을 했을 경우 헌법 불일치가 될 수 있다고. 누가 됐든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법적인 검토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실행해라. 땜질식 선거구 조정의 피해는 유권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2개 선거구로 나뉘게 된 군산 선거구에 대해 군산시 도의원들이 새만금 통합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군산 도의원과 시의원 19명은 어제 선거구 조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군산 김제 부안이 선거구가 통합된 뒤 가불로 나뉘게 됐다며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이 김제와 부안을 품게 됐으며 국회의원 2명을 보유한 것과 같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은 지난 총선을 포함해 오랫동안 한 개의 단일 지역 선거구를 유지해 왔습니다. 제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익산의 2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 기준을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은 경계 조정을 통해 갑 선거구가 14곳, 을 선거구가 15곳으로 재편됐습니다. 제22대 총선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 기준은 1월 말 기준 13만 6,600명, 인구 상한선 기준은 27만 3,200명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익산갑은 인구 하한선보다 29명이 많고 익산을은 37명이 많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7개 바이오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양한방병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반면 기업 등 바이오 제품 생산 인프라 부족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 전북이 전국적인 경쟁을 뚫고 최종 후보지에 이름을 올릴지 주목됩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전북자치도가 4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주와 익산, 정읍을 연계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규모는 1,230여만 제곱미터로 각각의 바이오 관련 핵심 기관과 지자체별 산업단지가 포함된 겁니다. 전북의 육치 강점으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7개 연구기관이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양한방 병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차별화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주, 정읍, 익산이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묶어내고 각 시도가 도와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정진한다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바이오 제품 생산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 유치된 바이오 관련 선도 기업은 7곳. 앞으로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는 전북을 포함해 경기, 인천과 수원, 성남,
시흥, 고양, 화성이 뛰어들었습니다. 또 충북 오송과 충남 대전, 강원, 강릉, 경북 안동, 전남 화순 등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이 가운데 인천과 충북 오송, 대전 등은 국내 바이오 대기업들이 입주했거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질병관리청 등 국책연구기관까지 있어 앞으로 경쟁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바이오 관련한 직접 생산 기업들이 좀 적다는 것이 저희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서 추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반기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기술 보유 여부와 선도기업 보유 및 투자 계획,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된 계획서를 검토를 하여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남과 제주를 빼고 사실상 전국 지자체가 뛰어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 전주와 익산 정읍을 연계한 전북이 전국적인 경쟁을 뚫고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오후 익산시가 상정한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앞서 이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상정됐다가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올해 고군산군도의 김 양식 판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고군산 김 생산량은 14,300톤으로 215억 5,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4,400톤, 148억 2,600만 원에 비해 생산량은 비슷하지만 가격에서 67억 원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수협은 생산 물량 감소에 따라 15만 원대에 판매됐던 김이 올해는 20만 원대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공립병설유치원 19곳이 올해 휴원하거나 폐원합니다. 익산과 군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익산은 용안초, 이리서감초, 다송초 등 10곳의 병설유치원이 휴원합니다. 군산은 신시도초, 해성초, 문창초 등 6곳의 병설유치원이 휴원합니다. 또한 익산 석불초, 군산 내흥초와 어청도초 병설유치원은 3년 이상 장기 휴원이 이어져 폐원됩니다. 도내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 30%가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99개 기업이 22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19개 기업은 투자를 포기했습니다. 투자를 접은 기업의 44%는 식품과 보석, 소비재 분야로 고금리와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 흐름에 민감한 업종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내에서 해마다 8,000명 넘는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33,319명의 청년이 다른 시도로 떠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168명, 2021년 7,909명, 2022년 8,127명, 지난해 7,115명입니다. 청년층의 출향과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전주를 제외하고 익산 등 6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 7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익산시가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해 귀농 귀촌인 또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4년간 무상 임대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이상 비어있고 지붕 개량과 보일러 교체 등을 거쳐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농촌지역 단독주택이면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로 2,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입주자는 4년간 무상 임대가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해 6동에 이어 올해는 9동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했던 원광대병원 전공의 가운데 지난 29일 복귀한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병원의 야간 수술과 수족 지접합술 등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도내 환자 이송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타 병원 진료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는데요.
복지부는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현황을 파악하고 당장 내일부터 처분 관련 사전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내걸었던 데드라인은 지난 29일. 하지만 이날 원광대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0여 명 중 복귀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병원에서는 일부 수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원광대병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야간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상시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자 이송과 타 병원 진료 등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서 등에 따르면 환자들은 2차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이송 병원 선정을 잘 해갖고 2차 병원으로 이제 긴급 환자들은 이송 안내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익산병원, 군산의료원 등에서 진료 환자 증가나 응급실 상황 변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는 환자 수 변동 따로 없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뭐 따로 못 드릴 것 같아요. 복지부는 4일부터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재가 확인되면 당장 5일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등 처분 관련 사전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 3일 동안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지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한편 교육부는 전국 40개 대학에 4일 자정까지 의대 증원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재차 알렸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의 한 화학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소룡동의 한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내 사일로 한기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분진 필터가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군산 해경은 어제 오전 9시 16분쯤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1km 해상에서 100톤급 중국 어선 A호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호는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4km를 침범해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입니다. 해경은 어선을 군산항으로 압송해 승선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어두컴컴한 장소 230곳에 오는 11월 말까지 LED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보안등 설치 장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으며 사업비 2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또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LED로 설치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농지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농지 면적 재배 작물 등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1헥타르당 최대 20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가 또는 정책 신규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홍수 피해 예방을 이유로 전주천과 삼천 인근 버드나무 수십 그루를 벌목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천 정비 사업의 근거가 되는 전주천 권역 하천 기본계획은 조례를 무시한 위법 행위라며 전주시는 반생태적인 버드나무 학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전주시는 즉각 벌목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사 청구 및 고발 등 시장과 전주시의 책임을 묻고 우범기 시장 퇴진 운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3월 홍수 예방 등을 목적으로 버드나무 260여 그루를 잘라낸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전주천과 삼천에서 76그루를 베어냈습니다. 도청 청사 잔디광장에 맨발 황토길이 개장됐습니다. 청산의 황토길은 도민들의 제안을 통해 조성한 것으로 길이 140m, 폭 1.5m, 두께 15cm의 네모난 형태의 황토길과
세족장 1개소로 조성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해 이용하도록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토길뿐만 아니라 신발로 걸을 수 있는 폭 1m의 자갈길, 그늘막이 설치된 잔디마당, 화강 디딤석을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성된 황토길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은 미개방했다가 이번에 개방했습니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고창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숙박 여행객의 여행경비 지원 사업 고창 한밤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관광객으로 3월에서 11월 동안 고창군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고창 한밤 여행 미션을 수행하고 이후 SNS에 올린 여행 후기 게시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총 100팀을 선정해 한 팀당 최대 10만 원까지 여행 경비를 지원하며 참여자는 11월 30일까지 고창 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선정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자원봉사대학이 지난달 29일 개강했습니다. 대학에는 자원봉사자 28명이 참여해 오는 4월 25일까지 9차례 교육을 받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활동 탐구, 활동 방안 모색, 문제점 분석과 토론 등 실제적인 사례 학습과 프로그램 기획 과정을 배울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마음드림 카페를 운영합니다. 시는 상담자가 원하는 카페에서 우울증,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검사와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또 상담에서 고위험군 결과가 나온 경우 지속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치료비를 지원하고 희망자를 모집해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은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익산 중앙동 치킨로드에 참여할 사업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대상은 닭요리 예비 창업자 또는 개인 법인 사업자로 면접과 조리 심사를 거쳐 4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문 기술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받게 되며 주재료인 육개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영등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신규 지역특화 사업 죽 한 그릇의 행복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노령, 질병 등으로 치아가 손실돼 저작 기능이 약화된 저소득 세대 12가구를 대상으로 11월까지 매주 1회 따뜻한 영양죽을 가정에 직접 전달합니다. 군산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매년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조상의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소유 토지 내역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본인 명의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인데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서류를 구비해 군산시청 토지정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최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